여긴 그런 분이 올 때가 아닌데. 나를 스쳐 지나가던 매장 직원의 가느다란 속삭임은 낡은 점퍼를 걸친 내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그 차가운 목소리는 50년 전 내가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문턱을 넘으려 했을 때 들었던 수많은 비웃음과 경멸을 그대로 복제한 듯 했다. 숨막힐 듯한 백화점의 희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나는 고의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한껏 헝클어뜨린 채 꼿꼿이 서 있었다. 명품관의 현란한 샹들리에 빛이 반사되어 매끄럽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 위에 나의 낡고 다른 운동화가 불협화음처럼 존재했습니다. 내 눈은 거울처럼 빛나는 쇼윈도 너머로 진열된 수억 원짜리 보석처럼 차갑게 빛나는 저들의 시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곳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빌어먹을 곳이로구나. 핏물이 돌지 않아 차가워진 손가락 끝이 낡은 점퍼의 해진 소매 끝을 애써 그려주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찰나의 순간에도 과거의 모든 모욕이 되살아나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그 속삭임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잔혹할 정도로 단단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모든 비웃음을 뚫고 내 앞에 나설 진짜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 지옥 같은 문을 열고 기꺼이 들어설 나의 며느리가 될 자격을 가진 배짱을 가진 이를. 곧 경비원의 큰 손이 내 어깨로 향하려는 찰나 차가운 냉기를 깨트리며 상냥하고 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다치시면 어쩌려고 혼자 다니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굳게 잠겨있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의 높은 천장에서는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와 은은한 황금빛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죠. 진열된 명품 가방과 주얼리들은 저마다의 아우라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은은한 고급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그 완벽한 조화 속으로 낡고 다른 점퍼와 희끗희끗한 운동화 차림의 한 여인이 조용히 발을 디뎠습니다. 백화점의 품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한껏 헝클어뜨린 모습은 누가 봐도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투명한 막이라도 씌워진 듯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품관의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쇼핑 중이던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오고 갔습니다. 여긴 그런 분이 올 때가 아닌데 하는 짧은 말들이 오가는 듯 했지만 그 이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한 경비원이 노인에게 다가서며 조심스러운 제지를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단정하게 잘 정돈된 외모의 젊은 여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밝고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명품관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죠. 할머니, 다치시면 어쩌려고 혼자 다니세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인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화장실까지 이끌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걷는 노인, 한성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감인지 오늘 확인하러 나온 거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연약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과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성자의 기억 속에서 잊었던 오래된 상처들이 단편적인 플래시백처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50년 전 그녀가 시장 좌판에서 고된 삶을 살다 재벌가로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멸시의 시선과 듣기 싫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시장 냄새 난다, 품격이 없다는 완곡하지만
비수처럼 박히던 말들이 가슴 한편에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남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여인의 눈빛은 과연 그 과거의 차가운 시선과 무엇이 다를지 성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은 조심스럽게 한 성자를 그 의자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따뜻한 핫팩과 막 데운 캔커피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돌던 손에 온기가 스며들자 성자는 저절로 움츠렸던 어깨를 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짧은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치매로 고생하시던 외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후회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장 없이 솔직했고 그 속에는 따뜻하고 여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자는 무심한 듯 캔커피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진심으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그녀의 예리한 직관은 확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계획했던 시험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자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보기 위해 변장하고 찾아왔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성자의 눈에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꽃다운 나이의 젊은 성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얼굴에는 싱그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자는 사진 속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너는 그때 웃고 있었지. 나는 언제부터 이토록 환한 웃음을 잃었을까?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가로등 불빛처럼 그녀의 얼굴에도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웃음을 잃어버린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깊은 회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오랜 상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주한 빛바랜 사진 한 장은 성자를 50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 속으로 강렬하게 이끌었습니다. 시선은 다시 활기 넘치던 동대문 시장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20살의 성자는 그곳에서 좌판을 깔고 옷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붉어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억척같이 살아가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잃지 않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재벌가의 장남 강도훈이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은 불꽃처럼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성자는 강도훈의 손을 잡고 그의 저택으로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응접실은 그녀가 평생 보아왔던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높고 넓은 공간을 채운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은 숨막힐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 어떤 포근함도 느낄 수 없는 딱딱하고 차가운 공기가 성자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얼음장 같은 표정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도 성자의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시장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덧붙이던 그 말은 마치 결혼 전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성자의 삶은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아한 식사 예절부터 고상한 언어,
값비싼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자 평가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젓가락질 한 번, 사투리 섞인 말 한마디에도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타임랩스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지적받고 완벽함을 강요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들 민호의 아버지를 낳던 날, 산모의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로 평가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할 일은 했네요. 그 말은 한성자라는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가문의 며느리라는 역할만을 요구하는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현재의 성자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곱씹으며 아픈 내레이션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되었고 그 상처로 평생을 버텼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과 끊임없는 평가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깊숙이 박힌 뿌리가 되어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녀는 다시금 통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온 성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낯선 감정들이 뒤섞여 갈피를 잡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불현듯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소 긴장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유진이가 회사로 전화했어. 그 한마디에 성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유진의 입을 통해 아들에게 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길 잃으신 할머니 도와드렸는데 마음이 걸린다고 묘사가 엄마랑 너무 닮아서. 성자는 자신의 시험이 결국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려던 불편한 진실이 민호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민호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똑같이 당하셨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서슬 퍼런 아들의 질문은 성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상처가 자식을 향한 시험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아들의 분노는 성자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자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앉아있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억눌러왔던 또 다른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약해진 남편은 마지막 순간 성자의 손을 잡고 힘들게 사과했었죠. 나도 그때 엄마 시어머니 편만 든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 남편의 그 고백은 성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시에 잊었던 또 다른 아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성자는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간 건 아닐까?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내면의 질문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민과 번민 끝에 성자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남편의 마지막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자각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자는 망설임 없이 유진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나 유진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까 염려했지만 유진은 뜻밖에도 흔쾌히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정갈하고 고즈넉한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후 성자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의 시험 사실은 이미 눈치챘었어요. 성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유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고우셨어요. 평생 무거운 짐만 들고 사신 손은 아니더라고요. 예리하고 따뜻한 유진의 관찰력에 성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변장과 의도까지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성자는 깊게 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했던 자신의 삶, 재벌가의 시집 가면서 겪었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차가운 시선들, 그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며느리가 될 유진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부질없는 시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자의 얼굴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셨던 건 알겠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똑같이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진의 눈빛은 강했지만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바라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성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진의 진심이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성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자신의 손을 내밀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다시는 그런 시험 안 하겠다. 성자의 눈에서는 지난 50년의 상처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끝에는 이해와 화해가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과의 진솔한 대화 이후 성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골마왔던 상처를 마주하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성자는 미뤄왔던 친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과 권위를 중요시하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웅장한 거실을 가득 메운 친척들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성자에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여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먼 사촌들까지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성자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짐짓 침묵이 흐르는 사이 몇몇 친척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인데 평범한 며느리를 들인단 말이에요. 신문에 뭐라고 나올지 생각은 해보셨냐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거 성자가 들었던 날 선 비난들이 연상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자는 예전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석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중 앞으로 내 며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보지 않겠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억눌렸던 아픔과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아픔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자는 눈에 힘을 주어 친척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50년 전에 그런 말로 상처받고도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 며느리는 그런 상처 없이 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에게 날카로운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침묵 속에 놀란 표정으로 성자를 바라보는 친척들 사이에서 아들 민호가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자의 옆에 서서 어머니에게 힘을 보태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아내를 무시하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민호의 지지는 성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집안 회의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과 차가운 평가 속에서 버텨온 1세대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낡은 가치를 깨부수는 순간. 이 모습은 그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처의 대물림을 끊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성자의 강한 의지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의 결혼 발표는 그야말로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2세와 평범한 직장인의 결혼 소식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연일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유진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휴대전화를 열어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날카롭고 무례한 시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신데렐라 신화의 재림이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같은 수군거림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순 멍해졌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유진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호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합니다. 유진 씨를 만난 순간부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성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신분 차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모든 시선이 성자에게로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자는 마이크를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50년 세월의 무게와 지혜,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신분 안 맞는다는 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믿고 50년을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말이 기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성자의 마지막 말은 단순히 며느리를 두둔하는 것을 넘어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선언이자 사회를 향한 통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여론을 완전히 뒤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차갑게 비난하던 여론은 서서히 멋있는 시어머니, 요즘 보기 힘든 어른이라는 찬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성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구나. 평생을 짐으로 여겼던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진정한 보상 리워드였습니다. 외면받던 상처가 치유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감동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유진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진은 상심하여 병실을 지켰고 민호 또한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발길을 유진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성자를 본 유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유진의 어머니는 기력이 많이 쇠한 듯 보였습니다. 성자는 침대 곁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순간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습니다. 딸 잘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성자의 말은 오랜 세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유진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부족한 집 딸이라 민폐일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신분과 배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과거의 인식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습니다. 유진 어머니의 그 말에 성자는 깊은 공감과 함께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며느리는 그런 걱정 안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신을 향한 연민과 동시에 유진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어머니는 똑같은 시련을 겪었던 동지이자 다른 선택을 한 두 세대의 대표처럼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삶의 굴곡진 세월을 담은 주름진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상처의 고리를 끊자. 다시는 이런 아픔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상처의 대물림을 끊고 사랑의 가르침을 물려주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두 어머니의 악수 속에서 단단하게 맺혔습니다. 드디어 민호와 유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예식이었습니다. 성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랑 신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멀리서 온 듯한 친척 한 명이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집안 차이가 과거 성자가 들었던 날카로운 시선과 편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자가 나서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그 친척의 팔을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두 아이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태도에 친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이제 그녀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성자, 민호, 유진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만찬 대신 소박하지만 정겨운 된장찌개 한 냄비가 식탁 가운데 놓였습니다. 성자는 자신의 부엌에서 직접 반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가 최근 요리 학원에서 직접 배운 솜씨로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평생 회의하고 사인하느라 바빠서 내 손으로 가족 밥상을 차려본 게 거의 처음이네. 성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직함 아래 살아오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성자의 새로운 도전에 기뻐하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유진의 환한 미소와 엄마가 최고야라는 민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성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성자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밥 한 술을 뜨다가 문득 오래된 지갑 속에 있던 20대 시절 자신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활짝 웃던 그 시절의 모습과 지금 된장찌개 냄새 가득한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행복이었구나.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인정에 쫓겨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그녀는 소박한 가족 식탁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역할이 아닌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노년에도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성자는 이제 어엿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5살이 된 손녀 한다오는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서 성자와 다오는 깔깔거리며 공놀이를 했습니다. 성자의 얼굴에는 주름은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앙증맞은 목소리로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커서 뭐 되고 싶어? 천진난만한 질문에 성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뭐가 되고 싶다기보다 내가 잘 크는 걸 보고 싶구나. 과거의 성자였다면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유진이 따뜻한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다온이랑 놀게요. 유진의 배려 깊은 말에 성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할머니가 놀아주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성자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자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깊은 깨달음이 샘솟듯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최고가 되기 위해 애썼지. 하지만 진정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옆에 있어주는 가족 한 사람,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온기였다. 다온이가 할머니의 품에 폭 안기며 해맑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수한 고백에 성자의 가슴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다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에게 들리라는 듯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상처를 물려주는 대신 사랑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걸. 성자가 얻어 돌아온 일릭서는 바로 상처의 대물림을 끊는 용기이자 노년에도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웅의 여정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